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논문새 3권 어쩔 수 없이 잘랐어요. 이거는 경어의 오도가와 기허주장자 시의 상관성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이것도 박사 논문 할 때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불교 학부 전국대학교. 예, 어쨌든 이거 그 등재지에 실린 거예요. 다 등재지에 실린 거예요. 전부 다. 경어의 오도가와 기허주장자. 자, 이거 한번 보면은, 아이씨, 뭐냐 이거. 오호이, 오호이. 이거 안 돌려. 오마이 갓드. 경어의 오도가와 기허주장자시의 상관성.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사고 무인하니 의발을 수전고. 누구에게 전할 거죠? 이 기는 뭐예요? 붙일 기자예요. 기자는 이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직접 보내는 거를 이 기자라고 해요. 붙일 기. 허주장자에게 보낸다. 이런 시인데, 여기서 허주장자는 누구예요? 허주장자는 허주 덕진을 말하는 거죠. 허주 덕진. 그래 안 그래? 이거 1번 경어선사 시 중에서 1번이 경어선사 선시 265수 중에서 1번에서 5번까지 1수에서 5수까지가 다 누구예요? 기허주장자예요. 허주장자에게 보내는 시인데, 여기서 이 허주장자를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라 그랬죠? 허주덕진을 말하고, 허주덕진은 그때 당시로 생불이라고 이름을 떨치던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경어선사 265수 중에서 1수에서 5수까지가 다 이 허주덕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어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 동학사에서 1862년에 3월에 입학을 해서 1871년에 12년의 과정을 대교과까지 마치시고 졸업을 하셔서 1871년에 약관 23세의 나이로 대강백이 되죠. 그래서 8년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우를 성취했죠. 언제? 1879년 11월 15일 날 동학사 조실방에서 대도를 성취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79년 그 겨울에 그걸 했으니 오갈 데가 없어서 그 동학사 조실방에서 댕글댕글 하니까 만화 그 보선이 너는 왜 댕글댕글 거리냐? 스승이 나타나도 인사도 안 하고 에이 갈구쳐. 그러면 또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하다가 뭐라고 말해? 무사인의 본래 면목은 이렇습니다. 무사인 됐지요? 경사 갈 곳이 없다가 경어선사에게만 허락한 천장암이 드디어 나타나요. 경어선사는 천장암을 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경어선사가 1879년 11월 15일 날 대도를 했는데, 거기서 뒹굴거리다가 1880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죠. 1880년 1월에 그 경어선사보다 한 해 먼저 출가를 했던 경어선사의 형 태허가 어디에서? 태허성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태허성원이 마곡사 대원암에서 있다가 천장암 주지로 발령을 받아요.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그때 홀로 계시던 어머니도 모시고, 그 다음에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봉준한테 시집을 보냈고, 그래서 저기 딸 둘이죠. 전성녀, 전옥녀. 원래 이름은 그렇고
뒤에 경호선사가 전옥년으로 바꿔주죠. 김옥년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옥년이가 있는데 그 전봉준 장군한테 시집간 그 동생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동생과 어머니와 태허와 셋이가 천장암에 살고 있어. 발령받아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호임철을 구하기 위해서 빈둥거리다가 하늘에서 허락한 절, 경호선사에게만 허락한 천장암, 하늘이 감춘 절, 거기를 가게 되는 그러한 묘한 인연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천장암을 가서 얼마를 보임하죠? 1년 반 동안을 보임을 해요. 거기 가서 대중과 담을 쌓고 그 우리가 말하는 원성문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방 한 평짜리. 거기에서 장좌불화 하시죠. 장좌불화를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발을 못 뻗어. 어차피 못 뻗어. 작아 방이. 그래서 거기서 장좌불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거기 계신 다음에 1881년 가을에 움직여요. 딱 1년 반 하셨죠. 1880년에 오셔서 80년 1년, 81년 반 하고 가을에 어디로 이동을 해요? 마곡사로 이동을 해요. 왜? 사법처. 예, 사자상승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을 그거를 법을 인계받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사법처를 누구로 정해요? 허주덕진으로 정해요. 근데 허주덕진을 경호선사가 왜 잘 아느냐? 이미 허주덕진과 경호선사는 동향이에요. 고향이 같아요. 전주예요. 그래서 허주덕진은 전주 동고사 출신이에요. 지금도 전주 가면 동고사가 있죠. 우리 다 가봤어요. 선찰순례 갈 때도 갔고 설정스님 모시고도 갔고 다 갔다 왔어요. 전주에서 그 동고사가 있어요. 그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그래서 동고사에서 계시다가 허주덕진이 이제 그 어디요? 마곡사로 이전을 오죠. 마곡사로 그 안거를 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허주덕진을 알게 되고 또 허주덕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누가? 태허 스님이 마곡사에 계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전주 출신이라 전주에 있을 때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공교롭게 그때에 마침 허주덕진이 생불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요. 그 왜 매미 이야기 있죠? 매미, 그죠? 선법문에 매미 이야기도 있고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화가. 네, 그래서 이 허주덕진을 그냥 내 사법사로 정해야 되겠다. 물론 경호선사는 스승이 없이 깨달은 뭐예요? 무사자오지 뭐. 네, 무사자오 하셨는데 그래도 이 골격을 차리기 위해서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사법처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주장자를 만나러 이 장자라고 쓴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허주선사라고 했나요? 허주장자라고 했나요? 경호선사가 대단하다니까요. 방하남한테만 사자를 붙인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경호선사가 그걸 붙이지 않아요. 기허주장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장자라는 말은 언제 써먹죠? 부처님 당시에 수보리 장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자는 높은 뜻이기는 해요. 큰 스님, 어른, 우더른, 네, 높은 장자니까. 그래서 허주장자라고 해요. 허주선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허주장자를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확인한 바가 없어. 그래서 장자라고 선승이라고 붙여주지 않아요. 물론 방하남도 마찬가지. 방하남은 월송대사도 마찬가지죠. 월송대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누구지? 영명당도 그냥 저 대사라고만 해. 절대로 선사라고 붙여주질 않아요. 다 강백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주장자도 이 경호선사가 이분한테 직접 깨달음을 구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장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허주장자, 이거는 뭐냐면 허주장자를 만나려고 그 동학사를 가지요. 아, 동학사가 아니라 저기 마곡사를 가는데 가니까 없어요. 출타 중이에요. 그래서 그 빈 일탑이 뭐랬죠? 수행자가 앉아서 수행하는 참선하는 걸상이 있어요. 그 허주장자께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 가을에 갔더니 가을의 산이 빈산 위에 울고 하면서 그 시가 1번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가요. 2, 3, 4 가는데 갈 때마다 못 만나요. 경호선사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갔다가 나와서 곰나루에 들리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 해갖고 세 개, 네 개, 네 번을 가다가 못 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해를 넘기죠. 1880년을 넘기고 1881년에 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화선사가 드디어 시 하나를 써요. 기허조장자에게. 이래가지고 이 기자를 쓴 이유는 붙일 기자인데 인편에 직접 보낸다 라고 해서 이거를 시를 하나 써가지고 누구를 해월에게 보내요. 봄에, 그 이듬해 봄에. 근데 이제 거기에 신물로서, 신표로서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나도 이러나 저러나 법을 이을 이 스승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법을 잇는 사법처를 구하는 얘기를 그 해월에게 하면서 이제 이걸 써줘요. 써주고 그 신물로 세 가지를 줘요. 뭐를 줘? 주장자. 그 다음에 집번거지. 집번거지 알죠? 지표를 막은 번거지. 그 다음에 뭐를 주냐면 또 하나는 그 봉분. 그 벌통 있잖아요. 벌통. 벌통과 집번거지와 주장자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신물로 삼아서 신표로서 이걸 갖다 주라고 했는데 집번거지는 아마 그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뒤집어 쓰는 집번거지이고 그 다음에 그 봉분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 주장자야 신물로서 줄 수 있는 물건이긴 한데 그게 집번거지와 봉분을 한 꿀벌 벌통을 준다는 게 그래서 이제 어린 벌들을 키우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 스승한테 제자가 그거 하는 예로서 그거를 주지 않았냐라는 추측일 뿐이지 그렇게 집번거지와 봉분을 줬다는 그런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 저기로 증표로서 경선사가 혼자 행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 그 소 제목으로 사고무인하니 사고는 뭐예요? 사방을 돌아볼 꽃자거든요. 돌아볼 꽃.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천지를 다 돌아보아도 사람이 없다. 무슨 사람이 없을까요? 법을 전해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의발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음의 징표로서 가사와 바로를 주잖아요. 가사와 바로를 주죠. 그 의발을 수전고 누구 숫자거든요. 누구에게 전해서 받을 고 이런 얘기. 사방을 사고 무인하니 의발 수전고요. 이거를 그 오도가 580자에 앞부분에도 한 번을 쓰고 또 뒤에 가서도 또 한 번을 써요. 수미상관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사고 무인하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꼬 이러한 내용을 써갖고 이 오도가가 시작되는데 왜 이걸 하냐면 이 허주장자에게 시를 하나 써줘서 내가 그 당신을 스승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허주장자가 그 시를 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요즘에는 이 경화같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많다니까 젊은 놈들이 개나 소나 다 깨달았다고 지랄들을 해. 나는 경화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경화 같은 너 같은 것이 깨달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 신표와 이 글을 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보이콧 시켜요. 당발. 그래서 해월 스님이 그걸 들고 뻘쭘해가지고 천정암으로 돌아왔죠. 경선사에게 그 말을 하니까 경화선사가 하는 말 뭐라 그래요? 허주가 이렇게요.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뭐더라?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죠. 허주가 경화선사 대단해요. 겨주가 어지간한 줄 사람들이 이제 다 뭐라고 하니까 생불이라고 하니까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당 뭐냐 허당 완전 허당이네 이거 거다 대고 또 맹꽁무니
옛날에는 맹꽁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멍텅구리,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를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그래서 경호선사가 사법처를 탈탈 털어서 어디로 이었죠? 어디로 이어요? 허주 덕진으로 잇지 않고 어디로 이어요? 응? 용암 해언으로 잇고 말지. 그럼 용암 해언은 누구죠? 용암 해언 밑에 영월복률, 영월복률 밑에 만화보선, 만화보선 밑에 경허성우야. 그래서 이 만화보선은 가만히 있다가 뜬금맞게 원래 만화보선은 내 수업사로 인정할지언정 내 수법사로는 법을 이은 수법사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딱 잘라서 그거 누가 썼지요? 또 그거는 만해 한영훈 스님이 아니야. 방아람 스님이 그 경허선사 거기에서 썼잖아요. 경허집에서. 그랬는데 그냥 뜻밖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보기 넝굴째로 굴러와가지고 용암 해언으로 있는 바람에 그 제자를 잊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경허선사가 다시 법맥을 만화보선으로 해놓고 그 밑으로 자신을 이어요. 그게 등등상속이라는 그 전법계에 써 있죠. 그죠? 등등상속이라는 전법계를 직접 1901년에 작성을 해주시고 떠나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는 바람에 그냥 만화보선은 그냥. 근데 그 뒤로 이유가 있죠. 만화보선이 경허선사를 제자지만 원래는 만화보선의 제자예요. 경허선사가. 그렇죠.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수제자인데 수법사는 못 된다라는 얘기죠. 수업사로 얘기했어요. 수업사다. 내 공부를 가르쳐준 수업사인데 수법사는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허선사를 굉장히 떠받들어요. 깨친 자라고. 그래가지고 천장암에도 중수를 많이 하게끔 돈을 많이 보시하고 그 화엄보살로서 그래서 천장암 중수도 쓰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떠나시기 바로 전에 1901년에 그 등등상속인가를 직접 자서로 쓰셔가지고 지금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그거를 있어요. 그리고 해월에게 같이 줘요. 전법계랑 같이. 그러한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어는 항상 주제어는 5개를 정해야 돼요. 우, 무비, 공처. 우, 무비, 공처 뭐죠? 우, 소, 무, 없는, 코, 비, 콧구멍. 무비, 공처니까 콧구멍이 없는 소. 경허선사가 깨친 화두죠. 그 다음에 오도가. 그 다음에 법맥, 그 다음에 허주. 이 허주예요. 사고, 무인, 거배가. 거배가를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주제어를 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국문요약. 선불교의 법맥은 마음을 깨쳐 법을 이은 제자가 스승의 계통을 이어가는 사자상승. 아까 말했죠. 사자상승. 사자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간다 이런 말이야. 사자상승의 뚜렷한 계보로 이어진다. 오늘날 한국 선종사의 정통 법맥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부처의 정법이 계승되는 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또 석가모니로부터 이어내려고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불조 법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불조 법맥에 석가세존 위로 마하가섭이죠. 3대는 아란존자죠. 그러다가 27조가 다냐다라 존자, 28조가 달마존자죠. 달마대사죠. 28조가 달마대사. 그런가요? 안 그런가? 29조가 해가, 30 승찬, 31 도신, 32 홍인, 33 해능. 해능에서 이 선이 일지오엽이라 해가지고 달마 한 가지에서 5개의 싹이 터가지고 일지오엽이라서 가장 많이 이 선을 가장 많이 꽃 피운 게 6조 해능이죠. 6조 해능에서
그냥 만발을 해서 꽃이 피어가지고 그 이후로 쭉 내려오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시들어졌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정법이 계승되는 맥을 형성하였고 경어는 그래서 우리 경어선사는 몇 쪽? 예? 우리 경어사는 몇 쪽? 응? 우리 경어사는 몇 쪽? 불조본맥 75조. 75조. 그 다음에 76조. 76조. 해월 77조. 해월 78조는 운봉. 그 다음에 향곡.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우리의 지금 정통 법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진제 법원 79조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세요. 한국 선불교 정통 법맥 책임지세요. 과연 80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게 가장 궁금해. 경어는 동학사에서 견성 5도 후에 천정함에서 철저하게 자신과 마주하여 스스로의 법력을 실험한 보임을 행하였죠. 이 보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보임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요. 보임을 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깨져요. 그래서 꼭 깨친 자에게는 보임이 필요한 법이에요. 보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하여 자신은 이미 스스로의 굴레를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이제 스스로의 굴레를 다 벗어나 버렸어. 왜? 보임하고는 안 돼. 그리고 털털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맥을 이어보려고 한 거예요. 경어는 그러한 징표로 허주에게 자신의 신물로서 벌통의 집번거지 하나와 그리고 대주장자 하나 아까 말했죠. 그리고 기허주장자라는 제목의 인필급 차심 재란 그 다음에 차계 경계 공수이어 곡백 오흑 심언외어 무생불해 유산수라 이렇게 해서 시를 써서 보냈는데 경어가 이 법물의 심표를 보낸다는 당부와 함께 수법제자 해월을 전령사로 보내서 허주가 머무는 마곡살에 파견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인필급 차심제란이라는 거는 뭐랬죠? 이거 뒤에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붓으로 인하여 이런 얘기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다. 4번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서 이제는 붓으로 쓸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붓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미치니 미칠 급자거든요. 차심 이 내 마음이 말로 못 전하고 허주덕진을 만나서 내가 깨달은 경계를 얘기하고 허주덕진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싶었는데 못 만나서 글로 인해서 여기까지 미치니 이런 얘기예요. 이제 글로 쓸 수밖에 없으니 차심 이 마음이 모두가 심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지럽다. 이 마음이 모두가 어지럽구나. 이거는 차단할 차자예요. 이 차단한 이 각각의 낮 경계를 이 낮 경계를 누구랑 함께 나눠 가질 것인가. 이게 차는 거예요. 이게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중도의 경계. 중도의 경지가 쌍차 쌍조야. 쌍차 쌍조가 뭔지 알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차단된다 이런 말이죠. 쌍차, 쌍조, 빛일 조, 차단할 차.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쌍차, 쌍조. 그의 경계를 이 낮경계를 이 경계는 낱낱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지저시 개 이 낱낱의 경계를 중요한 말이야 이거요. 누구랑 함께 누구 숫자예요. 누구랑 함께 나눌 것인가 라고 의문사죠. 까마귀는 백조는 희고 까마귀가 검다. 백조는 희고 곡백오흑 이죠. 까마귀 아니 백조 곡자 고니곡자라고도 하죠. 우리가 고니곡자라고도 하고 곡조는 희고 까마귀가 검은 것은 마음과 말 밖의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과 말을 떠난
상태다 이런 말이죠. 왜? 무슨 얘기일까요? 희다 검다는 말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것은 마음과 말을 떠난 그 상태.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이요. 걔를 까마귀가 검고 까마귀가 검고 백조가 희다는 거는 옳지 않은 말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이거 쌍차할 때. 왜냐? 까마귀를 누가 검다 그래요? 누가? 그건 검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원래 그거야.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게 분별심인 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까마귀를 검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공부가 아직 멀은 거예요. 백조가 희다고요? 천만에요. 백조는 희지 않아요. 까마귀는 검지 않아요. 그럼 뭐야? 그럼 뭐야? 그래서 그거는 말을 떠나고 마음을 떠난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이 컥. 그래서 무생불해. 이거는 생은 중생교. 중생과 부처는 중생과 부처는 없고, 해자는 어조사 해자 이음말을 하는 거죠. 없고 중생과 부처는 없고 뭐는 있어? 산과 물은 있네 그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생과 부처는 없고 산과 물은 있고, 여기에서 없다와 있다라는 이 중도 불이의 쌍차 쌍조가 드러나고 있죠. 중생과 부처는 없대. 중생불이죠. 근데 산과 물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산과 물은 있다 그랬죠? 산과 물은 없다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높이 있는 건 걘 산이야. 흘러가는 건 물이고. 중생과 부처는 분별해서는 안 되죠. 어떤 게 중생이고 어떤 게 부처다라는 분별심은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마음짜리예요. 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있다라는 이 개념을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런 경지를 깨쳤다. 어쩔래? 허주야. 라고 경허선사가 이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허주덕진이 이걸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죠. 이런 미친놈. 가서 경허한테 전해라. 이런 놈들이 깨쳤다고 지랄지랄 하거든.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멍청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허주덕진은 이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경허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중도불이를 드러내는 이 중도불이의 극치의 시라는 거를 알지 못했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읽어보면 알아? 딱 들으면 이게 범상치 않은 시라는 건 알아? 어디에서 범상치 않은 건 알아? 여기에서 범상치 않지. 무생불해. 유산수. 대단해. 그래서 이걸 써서 보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허주가 있는 마곡사로 보내요. 경허선사가 이미 그 전 가을에 3번, 4번을 방문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봄에 이거를 보내. 이 일은 지금 1881년 봄에 일어난 상황이죠. 그런데 경허의 심오한 경지를 거침없이 드러낸 이 뜻깊은 선지시를 허주는 해석하기도 심한이 열리지 않아서 경허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리하여 경허의 수법사로서 허주는 물거품이 되어 한국 슬픈 불교사의 슬픈 역사 속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스스로가 닦은 업보지요. 해안이 열리지 않고 이 마음이 심한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글을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죠. 이걸 딱 받은 순간에 이거 법기구나. 법기를 알아내야 돼. 이거 법기구나. 미흡한 대로 격식을 갖추어 허주를 수법사로 법을 이어주는 법사로 하여 불조 이래에 조각난 한국 불교의 법통을 얼기설기 꿰매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경허선사가 살짝 이어보려고 그랬어요. 즉 허주덕진을 자기 스승인 것 마냥 살짝 포장해가지고 이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복이라고 허주덕진이 탈탈 털어서 경허를 미치광이로 만들어가지고 싸가지 없는 놈으로 만들어서 버려버렸어요. 경허의 슬프고도 비장한 첫 번째 결심은 이렇게 허무하게 불발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허주가 그래도 어지간한 남들이
생불이라고 해서 또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완전 허당맹 꽁문이구나, 꽝이다, 이런 얘기죠. 에이, 경허선사는 처음부터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요때는 지금 그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그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예? 그런데도 이 슬픔을 맞는 거는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무사자우를 해가지고 사법처를 구하지 못해서 경허선사가 자기의 그래서 경허선사 오도가가 또 슬퍼요. 사법처를 찾지 못한 경허의 법맥은 경허로 하여금 곧바로 천장함에서 비장한 결심을 굳히고 이제 경허 스스로가 대중을 모아요. 대중을 모아봤자 인법당이지 뭐. 천장함에서 모든 행사는 인법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을 모아서 경허선사가 6월에 연암산 아랫길이지. 그러니까 6월에 비로소 자신이 지은 슬프고도 긴 창문의 그 오도가 580자, 무슨 오도가를 누가 580자 합니까? 오도가 하면은 겨우 넉 줄, 오원절구, 그게 끝이에요. 최고 잘 지어봐야. 긴 창문의 오도가를 세상에 내놓아 공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자신의 법맥을 멀리 찾아서 어디로 이어요? 용암 해연에게로 법통을 잇고 말지요. 그래서 용암 해연이 74조, 경허선사가 75조, 해월이 76조, 77조가 온봉, 78조가 향곡, 79조가 신제. 이렇게 법을 지금 우리가 간신히 위태위태하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요거 지어보세요. 애. 세상에 노노와 애가 뭐. 에. 따라서 이 논문은 경허가 간신히 이어놓은 이 법맥의 과정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허의 오도가 속에 또 다른 숨은 고뇌가 있었음을 이 기허주장자의 시를 통해서 두 시의 상관성을 밝히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런 얘기요. 오도가와 이 기허주장자와 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허주장자가 먼저 탄생을 하게 되고 허주장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경허선사의 오도가는 아주 늦게 깨달으신 지 1년 반 만에 그 오도가가 탄생을 해요. 슬픈 오도가가.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건 서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목차. 1. 들어가는 말. 경허의 오도가. 영운치군의 려삼이거 마사도래. 알죠? 경허선사가 깨달음으로 인도한 화두가 려삼이거 마사도래. 우무비공처에서 깨치죠. 허주덕진, 기허주장자의 시, 의발수전, 두부에게 의발을 전해받을 거에 오도가, 끝으로 6번의 영암해원의 생애, 나가는 날. 이렇게 해서 그 경허선사가 오도가를 통해서 법을 잇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거는 그럼 뭐냐? 국문요약이었네요. 앞에 그거는 국문요약. 지금부터 오도가. 앞에 국문요약을 쓰라고 해요. 600자대로 쓰라고 하던가 뭐 해가지고 이게 다 격식에 맞춰서 쓰는 거라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국문요약이 아마 600자인가 그래요. 글자 수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뭐냐. 들어가는 말도 엄청 길어. 일단은 여기서 자르자. 국문요약 끝나고. 자,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